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 대한 건데요. 이 회사가 참 재밌습니다. 투자자나 기술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정말 흥미로운 오순, 일종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또 심각한 위험 신호들이 막 보입니다. 이 복잡한 퍼즐, 지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일단 좋은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이 회사에 대해 거의 만장일치로 강력 매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평균 목표 주가가 21달러 50센트. 와, 이 숫자만 딱 보면 여기 투자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말이죠. 바로 다음 장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매년 무려 139.4%씩 곤두박질 칠 거라는 정말 충격적인 전망이 나와 있거든요. 아니, 회사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이렇게 폭락할 거라는데 이게 어떻게 강력 매수 의견이랑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 이 회사의 진짜 얼굴은 뭘까요? 엄청난 미래를 가진 성장 엔진일까요? 아니면 그냥 위험천만한 도박판에 뛰어든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의 미래를 밝게 보는지 그 성장 스토리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그냥 평범한 반도체 회사가 아니에요. 스카이워터가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미국 국방부가 최고 등급으로 신뢰하는 반도체 생산시설, 즉 신뢰 파운드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와 직결된 거죠. 또 반도체 생산을 다시 미국 땅으로 가져오는 온쇼링 정책의 핵심 플레이어고요. 당연히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든든한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자 컴퓨팅 같은 차세대 기술까지 깊숙이 파고들고 있으니 왜 이 회사를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라고 부르는지 바로 이해가 되시죠?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도 아주 특별합니다. 서비스로서의 기술, 줄여서 TAS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고객들이 아예 개발 단계부터 참여해서 스카이워터 엔지니어들이랑 같이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회사는 대량 생산으로 돈을 벌기 전부터 연구개발, R&D 단계에서 수입이 생기니까 초기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들죠. 정말 똑똑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 스토리의 활용 점정을 찍는 사건이 바로 인피니언의 펩25 인수입니다. 이걸 통해서 생산 능력이 연간 약 40만 장 수준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이건 간단히 말해서 매출이 거의 2배로 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미래만 보였죠? 이제 동전의 뒷면을 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속에서 도대체 어떤 위험 신호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위험 신호는 바로 이 매출 의존도입니다. 전체 매출의 무려 40%가 미국 국방부 딱 한 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특정 고객, 그것도 변수가 많은 정부기관에 이렇게까지 의존하는 건 사실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이 문장이 상황을 아주 잘 요약해 주는데요. 정부 프로젝트라는 게 아시잖아요. 예산이 갑자기 깎이거나 일정이 예측 불가능하게 밀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이게 바로 재무계획을 언제든지 뒤흔들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해서 불확실성을 엄청나게 키운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엄청난 생산 능력 확대, 이게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펩25를 인수하면서 1억 3,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8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빚을 새로 떠안게 됐어요. 이 부채는 앞으로 회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꽤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리스크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거에 분기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적도 있었고 인수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마진이 4에서 6%까지 압박을 받을 거라고 하고요. 주가는 또 어찌나 변동성이 심한지 롤러코스터를 타고 핵심 고객도 몇 군데 없죠. 뭐 하나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구석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스카이워터라는 회사 앞에 놓인 극단적인 두 가지 미래를 동시에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이 역설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자, 왼쪽 먼저 보실까요? 알고리즘 기반의 단기 예측은 지금 당장의 재무 문제와 부채에 집중해서 2026년 초에는 주가가 11달러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장기적인 관점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국가적 중요성과 성장 잠재력을 보고 2050년에는 주가가 $95를 훌쩍 넘을 거라고 예측하죠. 한쪽에서는 반토막을 얘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몇 배의 성장을 얘기하니 정말 극과 극의 전망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불확실성의 안개는 대체 언제쯤 거칠까요? 바로 이 두 날짜를 주목해야 합니다. 곧 있을 4분기 실적 발표와 3월에 열리는 투자자의 날 행사. 이 두 이벤트에서 회사가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저울의 추가 급격하게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복잡한 딜레마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이 자료에서는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대를 보고 투자하느냐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건데요. 먼저 한두 달 정도의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4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일단 지켜보는 관망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본다면 인수 효과가 나타나면서 점차 개선될 테니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사 모으는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1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회사의 전략적 가치를 믿는다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꾸준히 사서 묻어두는 매수 후 보유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스카이워터의 미래는 결국 국가 안보와 미래 기술을 책임지는 그 거대한 전략적 중요성이 지금 눈앞에 닥친 재무적 위험이라는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이기게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스카이워터가 직접 써내려갈 이야기에 달려 있을 겁니다.